중개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1527년 명가정 6년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상진, 신영, 김, 홍윤의 일만을 윤호하고 다른 것은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6일 신의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박윤경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은 삼가 살피건대 서경, 홍범의 정사가 다스려지면 절후가 알맞게 되고 정사가 참남하면 가뭄이 따른다 하였습니다. 대개 다스림의 반대가 참남이니 정사가 다스려지지 못하면 참남해지는 것입니다. 참남하면 한가하게 되므로 가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하는 일은 천지와 유통함으로 행하는 일의 선과 악에 따라 두 기운이 그 유대로 응하는 것이니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년 이래로 음형이 자주 어그러지고 구징이 거듭 나타나 천대로 절실하게 견책하는데 금년은 더욱 참람합니다. 따라서 화기가 왕성해야 할 달에 서리와 우박이 뒤섞여 내리는가 하면 여항에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들에 풀은 풀이 없고 길에는 굶주려 죽은 시체가 있으며 백성이 천성을 상실하여 어린아이를 버리는가 하면 떠돌다가 죽어 뒹구는 정상을 어찌 참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식찬을 감하고 풍악을 철가하고 몸을 낮춰 허물을 반성하며 종묘 사직에 기고하고 산천에 사람을 보내셨으니 백성을 근심하고 재앙을 두려워하는 일을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하늘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정령을 내릴 때나 이를 거행하실 적에 일념이 참남하고 어그러진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음의 그릇됨이 비록 작지만 하늘과 땅이 따라서 어그러지고 한마음의 발음이 비록 작지만 하늘과 땅이 따라서 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하늘이 이미 화순하고 하늘에 있는 하늘도 화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큰 집에 아름다운 담장을 꾸미는 것은 하후가 자손들에게 훈계한 바요. 흉년된 때 사치한 일을 거행한다는 것은 의구가 한 소후를 분간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백성이 굶주리고 재물이 다하여 공사간에 모두 공궁한데 왕자군과 옹주들이 지은 집비 법도에 지나쳐 극히 장대하고 화려한 것으로 서로 자랑하고 있으므로 기강을 집행하는 자가 제도에 지나친다고 논하였으나 아직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옛부터 제왕의 자손으로서 검약했기 때문에 안전했던 경우는 있지만 사치, 참남하고 폐하지 않은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폐하는 소위를 남겨주는 것이 안전할 수 있는 소위를 남겨주는 것과 어느 것이 낫습니까? 정승의 자리는 임금의 다음 가는 위치로서 임금은 이들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니 구경에 이른바 경대신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세상의 비평을 받으면 썩은 가지 꺾이듯 물러가야 합니다. 대신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소신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내시의 직책은 왕명을 전달하고 응대하고 청소하는 일에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전번에 있었던 저주의 변고는 정원에 관계되는 것이 없는데도 마음대로 공사하였으니 당당하고 깨끗한 조정에 감히 나쁜 짓이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타난 조짐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후설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이를 예사로 보아 즉시 청죄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왕명의 출납을 진실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안으로 폐행에게 고혹되는 것은 임금으로서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인데 궁중에 있는 몸으로 사사집을 경영하기 위해 곁의 집을 점탈하는가 하면 은총을 빙자하여 마음대로 사치를 부리면서 법을 무시하고 분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거리낌이 없으니 신들은 성덕에 누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한 여인이 부정한 짓을 해도 괴기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번에 대가는 남빈이 궁중에서 작폐한 일을 논하였는데 그때 전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임금의 말은 한 번 나가면 문득 법칙이 되는 것으로 비유하면 사계절이 오가고 해와 달이 찬연히 밝아 만물이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벼슬을 임명하고 벌을 시행하는 것은 위복을 다루는 큰 권한인데 혹 아침에 서용했다가 저녁에 회수하기도 하고 혹 일이 지나간 뒤에 추후로 논하기도 하므로 호령이 일정하지 못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신들은 이는 전하께서 덕을 지니심이 굳건하지 못한 탓인가 합니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일을 서징으로 관찰하건대 참남하지 않음이 없으니 하늘이 노하여 밝히고자 함이 또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는 재변을 두려워하는 정성이 오직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만 근면하고 근본을 찾지 않으시므로 경건함이 오랬지만 감흥이 더디어지는 것입니다. 일정에 한번 비가 왔지만 땅에 흡족하지 못한 채 햇빛이 다시 강하게 쪼입니다. 옛날 송경공과 노희공은 춘추 때 임금입니다. 송경공의 세입은 자책하자 형 옥성이 물러갔고 노희공이 6번 기도하면서 죄를 자신에게 돌리자 하늘이 비를 내려 가뭄을 몰아냈습니다. 선악에 대한 상응이 터럭만큼도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선유가 상서와 재앙이 나뉘는 것은 모두 언미한 것으로 임금의 마음 하나에 달린 것이다 하였으니 어찌 미도운 말이 아닙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건박한 덕에 유의하시고 사치의 욕심을 막으며 대신을 공경하여 진퇴를 신중히 하고 내시들이 축복하여 감히 기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며 내정을 정숙케 하여 사치와 호화를 마음대로 함이 없게 하며 호령을 확고하고 신중하게 하여 번세함이 없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바르고 기운을 화순하게 가져 날마다 살피고 날마다 조심하여 조금도 간단히 없게 하시면 천지가 개통하고 초목이 번성하여 위육의 공과 태화의 다스림이 기약치 않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찌 날씨가 불순하고 재앙을 걱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했는데 회답하였다. 근래 한제가 매우 극심하니 어찌 일각인들 잊을 수 있겠는가? 궁중의 일은 의당 계칙하여 하겠다. 남비는 선왕의 후궁이니 자전을 모시게 하는 것이 준례이다. 따라서 갑자기 독촉하여 외방으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자연히 가 있을 곳이 있을 것이다. 호령이 한결같지 않다는 말은 과연 마땅하다. 삼공의 거치는 과연 경솔히 할 것이 아니다. 논란을 받아 파직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부득이 가라지만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내시가 제 마음대로 공사를 하였는데 후술의 지에 있는 자가 곧 청지하지 않았으니 모두 추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소방하였다. 전에는 추문하지 않았더라도 후에는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미 엄히 신칙하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홍문관의 상수에 재앙을 구제하는 정성이 있어 오직 빌고 제사 드리는 데만 삼가고 근본은 찾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제는 날이 저물어서 미처 회답하지 못하였다. 나도 하늘을 공경하고 민사에 근면하는 것이 근본이 되고 기도와 제사가 말단이 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가뭄을 만나 기도하는 것은 옛부터 있어 왔으며 지금도 여러 가지 옛일을 상고하여 이미 친히 제사 드렸고 외방 산천에도 기도하게 하였는데 본말을 생각하지 않고 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 말은 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홍문관에 말하여 주라.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7일 M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유인규를 성균관 대사승에 제수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0일 을며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오고 우박이 내려다. 바람 때문에 흙비도 내리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0일 을며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전 대간은 파직된 지 오래지 않았는데 곧 서임하여 품계에 맞는 벼슬이니 정조에 임명되기도 하니 지극히 부당합니다. 부정, 한윤창, 병조, 정랑, 김희열, 전적, 송순, 심광은은 개정하셨사하고 헌부는 아래기라. 성균관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므로 대사성은 의당 선택하여 제수해야 합니다. 유인규는 사표에 소임에 불납하니 채직하소서 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2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 정강필과 조원기가 아래기라. 신이 마적을 보니 각골 목장의 말이 번식하는 수가 점점 적어지고 유실된 수는 배나 많습니다. 외딴 섬 같은 데는 몰래 배를 타고 들어가 쏘아 죽이기도 하고 목자를 또한 도둑질하여 파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된 것입니다. 대전의 여러 고을 목장말의 번식에 대한 정수가 있는데 만일 수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수령을 파직시킨다는 것이 법입니다. 국마의 감손이 근래에 더욱 심합니다. 대전의 법을 신명하여 그중 더욱 심한 자를 뽑아내어 죄해준다면 반드시 징계되는 바가 있게 될 것이고 국마도 번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모년에 의논하여 강자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일 이 법을 쓴다면 6년 동안 원전할 수령이 없겠습니다. 이미 법을 세우고 나서 또 고치기를 청하는 것은 부당하니 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마정은 나라의 큰일이다. 우리나라에 말이 없는 것이 지금같이 심한 때가 없었다. 조심하여 감독하지 않은 수령은 병조와 함께 의논해 그 중에 더욱 심한 자를 뽑아내어 아뢰라. 그 죄를 다스려서 다른 사람을 경계시키도록 하겠다. 또 행할 만한 법을 의논해서 공사로 만들어 각도에 효휴하라. 진서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3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서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명하여 유인기는 채직시키게 하고 다른 것은 연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정훈이 표류인 이건을 문초하여 그들이 말한 바를 쓰고 그들이 가지고 온 정해위 영파부 등체에서 준 하정단자 3장을 함께 아뢰었다. 그중 한 장 끝에 조선은 예의지국이다. 풍속이 문자를 알고 글 읽기를 좋아하니 예우하여야 한다고 써 있었다. 전교하기라. 지금 이건의 말을 쓰게 한 내용에 영파부의 어떤 동사가 제주는 곧 전라도 제주이다. 나도 천사를 따라 너희 나라에 갔다 왔다 하였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근 등이 모르느냐 다시 물어보라 하매 회개하기를 다시 물으니 모른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 사람들을 속히 고향으로 내려보내라. 고향으로 내려보낼 때는 양료를 또한 지급하라.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4일 기미 세 번째 기사. 강원도 원주 등 5곳에 지진이 발생했다. 소리가 우레 같았고 집이 흔들렸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한재로 하여 피전한 지 이미 오랬습니다. 지금 비가 내렸으니 풍년이 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큰 흉년은 이르지 않겠습니다. 근래 피전으로 하여 오래도록 조회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비전 탄일에 진연하는 것은 경사인데 매양 사고로 하여 거행하지는 못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정전으로 복귀하시고 예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 연일 비가 내렸고 영원군 부인이 또 조했기 때문에 올해 경연을 정지하였었다. 자전의 진연은 탄신일이 한여름철이므로 상전이 매양 정지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내가 정전으로 복귀하고 나서 청하도록 하겠다. 다만 재변이 잇따라 발생하는데 피전한 지 오래지 않아 곧 복귀하는 것은 지극히 미안하다. 뒷날 서서히 보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재변을 만나 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간단히 없다면 정전에 복귀하더라도 비전과 다를 것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 한창 성하이니 경륜에 나가 시기를 청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조화, 조참 같은 데는 여러 신하들이 임금의 얼굴을 우러러 배우는 곳이라서 이야말로 중한 일인 바 오래 폐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전이 진 연은 본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니 편전에서 간소하게 하는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만일 피전하고서 개청한다면 상전의 마음이 반드시 편치 못할 것이니 정전에 복귀하신 뒤에 개청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대신이 아랜 바가 옳다. 정전에 복귀하고 나서 개청하도록 하겠다. 진도시로 59관 중종 22년 6월 1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를 하렸으나 윤허하지 않다. 진도시로 59관 중종 22년 6월 1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경기도 여주에 지진이 발생하다. 중조시로 59관 중종 22년 6월 1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시로 59관 중종 22년 6월 1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데뷔전 탄일 진연에 대해 개청한 바비로 정전에 복귀하더라도 근래 재변이 줄을 잇고 더구나 양원군 부인의 서거가 있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풍악을 듣는 것은 미안하다 하심으로 감히 강청하지 못하였다. 단일에는 별미 몇 가지를 올린 내용으로 사옹언에 말하라. 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1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황효혼을 성균관대사 승에 이 언적을 사헌부 지평에 허자를 홍문관 수천에 김영을 강원도 관찰사에 지수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7일 엠슬 첫 번째 기사 정훈이 아뢰었다. 간밤에 소라보는 갑사 한 명이 꿈에 가히 눌려 기절하자 동료들이 놀라 일어나 구려하느라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제군이 일시에 일어나서 보았는데 생기기는 삽삽하게 같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것이 쥐라치 방에서 나와 서명문으로 향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소위 부장의 첩보에도 군사들이 또한 그것을 보았는데 충천, 위청, 모퉁에서 큰 소리를 내며 서소위를 향하여 달려왔으므로 모두들 놀라 고함을 질렀다. 쥐라티 방에는 비린내가 풍기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괴탄한 일이니 쥐신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궁궐 안의 일이므로 감히 계달합니다. 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17일 엠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다. 간원이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 김영은 본디 귀가 어두운 사람입니다. 본도가 일이 없는 곳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체임시키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1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장령 이홍관이 아뢰기를 신이 충청도에 갔을 때 들으니 장원서에서 금년에 가뭄이 심한 탓으로 과일나무에 전혀 열매가 맺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주에 보고하였답니다. 그랬더니 해주에서는 충청도의 이첩에서 각 꼴에 나눠 배정하여 민간에게 상납하게 했다고 합니다. 금년의 가뭄은 서울만이 아니라 외방에도 모두 그러하니 민간에서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회관에서는 민간에게서 면포를 거두어 장원서 노자에게 주어 방납하게 하고 있으니 지극히 부당한 일입니다. 따라서 수합하기 전에 하유하여 징수하지 말게 한다면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간이 아뢰지 않았다면 외방의 민폐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장원수가 과일나무를 유의하여 배양하지 않은 탓으로 외방에 복종하여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 지극히 그런 일이다. 추문하라. 그리고 민간에 복종하지 말게 하라.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명하여 김영은 채직시키라고 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충주시로 59관 중종 22년 6월 20일 얼숙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언진현의 산호 천석이 벼락 맞아 죽었다. 충주시로 59관 중종 22년 6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명하여 좌 이정 정광필 우이정 심정을 불러 전교하기라. 건일 궐레에서 밤에 연달아 꿈에 가히 눌리는 요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자전히 들으시고 깊이 불안해하신다. 그리고 세자가 나의 어림을 염려하여 간절히 입히시키려 하신다. 내가 경솔히 입히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아뢰었지만 굳이 입히시키려 하신다. 만일 상전이 이어하신다면 정성이 또한 어려울 것이므로 나도 창덕궁으로 이어하여다가 안정된 뒤에 환호하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며 광필등이 아뢰기를 요게 되는 일은 안정하면 자연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경솔히 입히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이런 요괴가 있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진정해야 할 것이요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뜻으로 상전에게 계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런 뜻으로 전하라면 자전께서 세자를 여염에 입히시키려 하실 것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마침 합궁해야 하니 민간에 나가 거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굳이 입히하려 하시면 나로서는 강경히 저지할 수가 없는 일이다. 다시 의논하라 하며 광필 등이 도 아뢰기를 상전이 굳게 입히하려 하신다면 과연 어려운 일입니다. 의에 큰 해가 없다면 명을 따르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상전이 입히하시면 나도 시위하기 위해서 이어해야 할 것이다. 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20일에 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윤허하지 않다. 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2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우찬성 긴급히비 아래기라. 신이 찬성에 합당하지 않은 뜻으로 대간이 여러 날 논집하였는데도 위에서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의 몸에 있어서는 상은이 지중하지만 사람을 쓰는 도리에 있어서는 어찌 방해됨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한 수임에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어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경일 만일 불합하다면 전조에 서지 주의했겠는가. 경은 오래도록 육경으로 있었으니 어찌 찬성이 될 수 없겠는가 하였다. 여러 번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진저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진저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용청 수건 김윤선 관군 함도치가 벼락 맞아 죽었다. 진저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헌문관 전하 박우 등이 아뢰기를 그일 물개 때문에 국내에서 경동하여 이어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 자가 유식한 사람이 아니고 무지한 군인이었으니 그 요괴스러운 말의 진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령 이런 요괴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이 심지를 굳게 정하에 동요하지 않은 뒤에야 아래 사람들 또한 의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어하신다면 하인들이 미혹과 언을 전파하게 되어 그 끝이 폐단이 반드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임금의 심지를 굳게 정하면 요괴는 절로 멈추는 것입니다. 이어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상전께서 세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굳이 입히시키려 하시니 내가 어떻게 강경히 중지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시종의 뜻으로 다시 아뢰겠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2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상전이 분부하시기를 여론이 이러하니 내가 세자와 홀로 입히하여 하겠다 하였다. 상전이 입히하시면 나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을 알고 있으라.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3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3일 무진 네 번째 기사 김유를 강원도 관찰사의 박수를 세이자 시강은 필선에 제수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개천군에 사는 양가 여인 막씨가 손가락을 끊어 불에 태워 병든 남편을 구하다. 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2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삼공의 아래기를 이어는 중대한 일입니다. 대비정관 중궁이 큰 길을 경유하는데 대중계 서울로 지름길을 경유하는 것은 온변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둥에 백관이 물러가 집에 있을 수 없사오니 창컨대 큰 길을 경유하시고 백관으로 시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 잔교하였다. 증정치록 59관 중종 22년 6월 2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간혼이 아뢰기를 권례가 큰일 요괴로운 일 때문에 모두 경동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자세히 들으니 충천이 어떤 사람이 꿈에 가위 눌린 데서 시작하는데 이로 인하여 소요가 이렇고 간밤에는 도성 안에 흉흉하였습니다. 오늘 듣건대 장례원 앞에서 어떤 사람이 꿈에 가위 눌렸는데 동료가 불러 깨울 적에는 깨우는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동함에 따라 장 안이 일시 소동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인심이 동요되어 불안에 떠는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신들은 장차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언은 자전의 뜻이니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참컨대 오부에 효유하여 그것이 허사임을 알려 인심을 진정시키게 하소서. 이 뒤에도 감히 경동대에 함부로 떠드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통일이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였다. 효유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그리고 그늘의 일은 혹 간사한 사람이 틈을 타서 도둑질하려는 것인가 여겨진다. 굴령을 철저히 신칙하여 요괴로운 일을 보더라도 경동하거나 떠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병조에 말하라. 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2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2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홍문관이 차절을 올리기를 삼가 살피건대 그늘 권례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100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심한 자는 놀래 나자빠지기도 하는 등 와언이 마구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미혹되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지만 유식한 자들 또한 덩달아 날조와 요소를 부연 혹은 형적이 있다고도 하고 혹은 소리와 냄새가 났다고도 하니 근거 없는 괴설이 어쩌면 이렇게 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그런 요괴가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리한 기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리한 기운이 형상을 이루어 사람을 경동시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슬기로운 이는 미혹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진실로 사실을 밝혀 진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먼저 경동하니 아래 사람의 경황이 이 때문에 더욱 심하여져서 아무리 엄한 법으로 금지해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군정을 통솔하는 자가 와은 지어낸 자를 적발하여 다스려 허망함을 종식시켰어야 할 것인데 이를 문자로 써서 허망한 것을 진실이라 하여 여러 사람이 의심을 불러 일으켰고 후설의 소임을 맡은 자도 의혹을 면치 못하여 즉시 국문하기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떠들썩하여 도성 안이 진동했습니다만 나지고 보면 바람소리와 개의 지점도 모두 물개가 되는 것입니다. 방책을 고정하여 보더라도 괴이한 일이 이렇게 극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석이 빗발쳐도 군용은 스스로 정돈되는 것인데 한 군사가 지른 헛소리에 수기가 모두 경동하였으니 군율이 엄숙지 못함을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일 헛말 한자를 철저히 다스리지 않으면 신들은 사특한 말이 날마다 불어나서 끝내는 구원할 수 없게 될까 저스럽습니다. 이해하신 곳에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어떻게 조처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허망한 말이 근거 없음을 살피고 인정은 경동하기 쉬움을 염려하시어 처음 말을 낸 자를 통렬히 다스리소서. 그래야 인심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니 잔교하였다. 사자의 내용이 지당하다. 그러나 이 피는 이미 결정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창덕궁에 이어하였다. 데뷔전 중궁 세자빈도 따라서 이어하였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세자가 창덕궁 동궁으로 이어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간혼이 아뢰기를 이어하신 일은 상전에 핍박되어 부득이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로는 도성의 인민이 모두들 요괴 때문에 이 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욱 경혹하고 있습니다. 대저와 은이
자주 일어나면 인심이 위구하는 것이니 이는 실로 국가의 큰 병고입니다. 지금 진정하려 한다면 당초 허망한 말을 발설한 자를 대지로 다스려 쾌히 중요해 보여 사람들에게 그것이 허망한 일임을 알게 한다면 인심을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다. 모든 권례의 군사는 위 부장이 통솔하여 항우를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수기할 적에 군령이 엄하지 않아 군중이 여러 번 경동함으로써 권례를 소란하게 하였으니 만일 변이 있게 된다면 나라가 나라 모양을 지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당초 경동할 때 금지하지 못한 위 부장을 각별히 파면시켜 내쫓으소서. 그 밖의 다른 위 부장은 이미 조옥에 내렸으니 자연 취죄가 되겠습니다. 또 헛된 일의 형상을 공초받아 문자로 적은 당시에 입직한 병조의 관리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소서. 당직 낭척 조헌이 요망한 일을 형언하여 외관에 전파 인심을 소동시켰으니 조옥에 내려 추문해서 그 죄를 통일히 다스림으로써 인심을 진정시키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 잔교하였다. 진저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6일 심리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였다. 요괴로 인하여 이피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자전의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들이 감히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당초 괴물을 보았다면서 떠들 때에 병조 도청부 및 위 부장이 음이 금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스스로 두려워하고 겁냈기 때문에 어리석은 군사들이 더욱 경동하였습니다. 또 병조의 입직 당상과 난관은 의당 율에 의하여 주의를 정해야 할 것인데 보려두라고 명하셨으므로 군령이 더욱 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뒤에 감히 전같이 경동하여 떠드는 자가 있으면 모두 율에 의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대관이 논박받고 물러갔으므로 정교가 없었다. 춘천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6일 신미 5번째 기사 홍문관 부지학 박영경 등이 아래기라. 그늘 근거 없는 와 언어로 하여 이어하시게까지 되었으니 이것은 큰 병고입니다. 권례만이 아니라 민간도 모두 소동하여 형세가 금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법사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처음 요원 환자를 추문하여 요원으로 백성을 미혹시킨 율로 그 죄를 다스려 그것이 허망한 일임을 명백히 보였다면 소유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어하였더라도 어찌 다시 경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은 말할 것 없거니와 유식한 사람까지 모두 요원을 믿어 심한 자는 그 형체를 보았다고도 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때 간악한 무리가 틈을 타서 그 술책을 부릴까 두렵습니다. 요원의 전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법사에서는 한마디도 여기에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믿는 것 같기도 하니 어찌 그 서임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채직시키고 추문하소서. 또 정원은 후설의 자리이니 마땅히 자세히 살펴 출납하여야 할 것인데 그 말을 믿고 감히 들어와 아뢰었으니 또한 그릅니다 하니 찬교하였다. 이번에 이어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부득이한 데서 나온 조처이다. 또 혼돈은 들은 바에 선우가 있는 것이니 이것으로 그러다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시종에게 논박받았으니 형세가 지게 있을 수는 없다. 추문은 불가하니 채직시키도록 하라. 진저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6일 심리 6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진저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6일 심리 7번째 기사 박호를 사헌부 대사원의 김섬을 지비에 권예 원계체를 장량에 전한 정만종을 지평에 제수하다. 진저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7일 MCN 첫번째 기사 진저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7일 MCN 첫번째 기사 병조판서 성운 참판 유희인 참지 반삭평이 군율이 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와서 사직하니 전교하였다. 군율이 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으로 지금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과거 조정조에서는 다위할 때에도 군사들이 각기 그 소임을 힘썼는데 그늘에는 형체도 없는 이 일 때문에 모두 소동하고 있으니 적과 대치했을 경우에는 어찌할 것인가. 경들은 사직하지 말고 다시 검속하여 수고하도록 하라. 진저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7일 MCN 두번째 기사 대사관 정응린 사관 오준 헌납 안사언 정은 박홍린 성윤이 아래기라.
당초 권례에서 군사들이 경동한 일에 대해서는 사중에서 진실로 추문하기를 정했어야 할 것인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이어 가까워지자 대신과 시종들이 아뢰었는데도 사중에서는 또한 미처 아뢰지 않고 있다가 일이 궁극에 이른 뒤에 비로소 아뢰었습니다. 더구나 대가는 일체인 것으로 헌부가 이미 논박받아 채직되었는데 신들은 어찌 홀로 그 직을 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간언이 아뢰지 않은 것이 아니다. 더구나 먼저 들을 수도 있고 나중 들을 수도 있으니 어찌 이것으로 진퇴시킬 수 있겠는가? 헌부는 논박받았으므로 채직시킨 것이다. 다시 사식하지 말라. 신종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간언이 아뢰기를 권례의 모든 일은 외간 사람으로서 미처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정원은 건밀한 지위이니 의당 먼저 알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늘 소동했던 일을 정원에서 만일 그것이 허망한 일임을 알았다면 곧 금지하여 하지 못한 사람을 추문하라고 아뢰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문서만을 출납하는 것이 임무일 뿐이겠습니까? 추문하소서. 장령 원계체는 전에 장령에 임명되었을 때 채모를 잃었다는 것으로 갈렸었습니다. 그때 또 준품으로 옳게 임명했다는 것으로 논계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다시 장령이 되었으니 말해 못하겠습니까? 지평 전하는 여론이 협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울러 채직시키소서. 어제의 정사는 원계체만 잘못 의망했을 뿐이 아닙니다. 대두남도 전에 지평으로 있을 때에 역시 물리 때문에 채직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그늘에 논박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조에서 비록 사람이 모자란다고는 하지만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 경솔히 주의하였으니 공론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조정의 정사도 장난같이 여긴 처사입니다. 그날 정청에 들어갔던 당상 난관은 모두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당초의 허사로 하여 경동된 일에 대하여는 도총부 또한 권례에서 군사를 검찰하는 것이 소임인데도 금지하지 못하였으니 입직하였던 당상 난관은 모두 추문하소서. 또 전일에 하옥하였던 위 부장이 일찍이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군율이 해이되었으니 청컨대 전례에 의해 파출시키소서. 사서 위 부장도 모두 함께 파출시키소서 하고 또 전의를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서서 위 부장이 서순대 사설 병조에 첩보한 일에 대해 정원이 추문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추문을 명한다면 함답하는 가운데 반드시 형상하는 일이 많을 것이므로 추문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원 개체와 전하는 아울러 채직시키도록 명한다. 이주는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 어찌 사정을 두었겠는가? 파직은 지나칠 것 같다. 서소위 위 부장은 이미 파직시켰다. 서소위 부장은 커다한 군졸이 일시에 소동하는데도 일시에 금지시킬 수 있겠는가? 이미 이 율문에 의거 주의를 정하였으니 파직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도청부 당상 난관은 아랜대로 추문하라 하고 나머지는 연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2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만일 허사 때문에 근거 없는 와언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옛부터 와언이 외방에 전파되면 그 피해가 경사에 변화되어 왔습니다. 팔도에 효유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팔도에 효유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30일 올해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무릇 제기할 때는 을에 공사를 출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서평하는 경우에는 예문에 제기하는 의식이 없다. 지금 한두 일을 당하여 건부의 수인들이 오래 정체되어 있으니 그 공사는 있게 하도록 하라.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간반 연영문 박 군포에 입직했던 군사 4~5사람이 이없이 놀라 떠들었습니다. 그 사유를 물어보니 군사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고향에서 병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당번이기 때문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생각하며 자다가 꿈을
꿈에 병든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소리내어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깨우고서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뇌 가까운 곳에서 큰 소리로 놀라 떠드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니 추문하소서. 병조 도총부에서 입직한 관원과 남소 위 부장 등이 잘 검찰하지 못한 탓이니 아울러 추문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59권 충종 22년 7월 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검상 정언호가 정부 당상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그늘 근부에 옥사를 보건대 큰 옥사로 만들어 가고 있으니 신들은 깊이 미안하게 여깁니다. 당초 망령된 사람이 허사 때문에 소동하여 사람을 요동시켜 미혹하게 하였으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요망한 말을 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킨 것은 아니고 의도가 없이 한 일입니다. 각사의 서리는 단지 위 부장의 첩정을 전사한 것뿐이고 조헌도 또한 스스로 없는 말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별을 보고 말을 전한 것뿐입니다. 기별을 보았더라도 요괴로운 일을 외관에 전파했으니 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형조까지 할 죄야 되겠습니까? 신들은 지나치다고 여깁니다. 만일 인심을 진정시키고 중의로 하여금 그것이 허사임을 알게 하려면 당초에 경동하였던 몇 사람을 죄주는 데에서 거쳐야 합니다. 의도 없이 한 일을 가지고 이런 큰 옥사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저와 언이 퍼져나가는 것은 실로 비상한 변고인 것으로 의당 공구수성해야 합니다. 어찌 형벌로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재변을 없애려다가 도리어 재변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잘 알아 조치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이 일은 대간 시정이 당초 위 부장이 요괴로운 일을 문자로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르다하여 파출시키기를 결정한 것이다. 그 뒤 대간이 또 조헌이 요괴로운 말을 크게 퍼뜨렸다는 것으로 주문하기를 청하므로 즉시 주문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공초에는 다만 각사의 서리가 쓴 기별만을 보고 말을 전하였을 뿐이다 하였으므로 각사의 서리도 함께 주문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건부에서 조헌을 형초하기를 계청함으로 위에서 준례에 따라 윤화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조헌이 반드시 곧 승복할 것이라 여겼지 형벌을 받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건부가 또 가영하기를 청하였으나 내 생각에는 많이 가영하는 것이 불가하겠기에 조율을 명하였고 각사의 서리도 함께 조율하게 한 것이다. 이 일을 어찌 요언으로 백성을 미혹시킨 죄로 죄질 수 있겠는가? 이미 조율하라 명하였으니 옥사가 끝난 것이다. 또한 어찌 이것으로 큰 옥사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주의를 결정할 적에는 내가 잘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간혼이 아뢰기를 이조의 관리가 그늘이 정사를 함에 있어 공론을 무시하고 주의해서는 안 될 사람 및 서로 용납하지 못할 사람을 아울러 주의했기 때문에 그 지기를 파면시키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헌부의 관원도 2명이나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의 관리를 추문하지면 자연 그 죄가 있을 것이니 먼저 추문하소서. 또 그늘이 정사의 감찰이나 수령으로서 논박받아 채임된 자를 의뢰 단망으로 입게 하기 때문에 오륙품의 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폐습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미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대저 산망을 갖추어 입게 하고 위에서 낙점하는 것이 당연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헌부의 권원은 진실로 임명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주가 파직시켜야 한다는 논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사를 하라고 명하지 못하고 있다. 행공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말하려 하였는데 지금 간원의 아렘을 들으니 과연 타당하다. 아랜대로 하게 하라. 단망으로 입게 하는 일은 위에서도 부당하게 여기고 있다. 아랜바 같이 당하다. 이 뒤로는 다시 단망으로 주의하지 않을 것으로 승전을 받들도록 하라. 중조실록 59권 중종이 12년 7월 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희양 참판 신공제 참의 박광영이 아뢰기를 신들이 정한 소임을 맡아 정사하는 사이에 그릇된 일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헌부가 공론을 무시하고 장난으로 여긴다고 아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들이 이를 잘못 본 소치니 직에 있으면서 정사를 하기가 미안합니다.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사할 때마다 이조에서 사람이 모자란다는 뜻으로 취품하였고
위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여러 번 전교하였다. 건자의 원계체는 전에 대간으로 있을 때 과연 그릇된 일이 있었으나 전하는 새로 대간이 되는 사람이므로 낙점한 것이다. 더군데 성종조에서는 문신이 아니더라도 합당한 사람이면 또한 헌부에 제수한 적이 있었다 한다. 지금은 인물이 매우 모자라서 많지 않은 인물을 교대하여 대간이 임명하고 있는데 만일 계속하여 논박받으면 더욱 사람이 모자랄 것이다. 사람이 모자라는 내력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속히 가서 장사를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항 등이 다시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이항이 홀로 아뢰기를 신은 본디 용렬하여 인물의 현부를 모르고 천품 또한 어리석어 물정을 모릅니다. 이러므로 전에 이 직임에 있을 적에도 그릇된 일이 많아 여러 번 논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간이 아랫말에 범범하게 관리라 말하였지만 모든 인물의 주인은 모두 신에게 달린 것으로 참판 참의가 한 일이 아닙니다. 속히 신의 직을 퇴직시키고 다시 물망이 있는 자를 택해서 대신 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판서가 특별히 이를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이항이 문제가 많은 인물인데. 진조실록 59권 중종이 12년 7월 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왕자녀 재택의 일을 아뢰고 헌부는 조윤손의 일을 아뢰었다. 다시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이 12년 7월 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장계문을 사헌부 장령에 제수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이 12년 7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왕자녀의 재택에 제도에 지나친 일을 아뢰고 헌부는 조윤손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따르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이 12년 7월 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홍언필을 공조 참판에 제수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이 12년 7월 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승겸의 일에 대해서는 전에 대신들과 의논하였다. 그때는 형신한 횟수가 아직 적고 또 이미 승복하였다가 다시 발명하였었다. 그러나 장죄를 범한 일은 경솔히 버려둘 수 없으므로 조처하기가 어려웠다. 지금은 형벌받은 것이 47차례에 이르렀으니 징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도 많은 횟수를 가용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조처하면 좋겠는가? 이런 뜻으로 사관을 보내어 주하상과 우상의 의논을 모으라 하며 장강필과 심정이 의논드리기를 승겸은 장오제를 범하였으니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관원으로 형벌을 47차례나 받은 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입니다. 비록 시추로 헤아려 정죄하고 종신토록 폐기시키면 물론 자손들도 금고시킨다면 실형에 이르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기의 자복받으려 하여 죽을 때까지 형벌을 가한다면 법률하는 뜻을 상할까 저어스럽습니다 하니 선교하였다. 승겸의 공사를 환입하게 하고 의논한 대로 판부하도록 하라. 중종실록 59관 중종이 12년 7월 4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왕자녀 재택에 제도에 지나친 일을 아뢰고 헌부는 조윤선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9관 중종이 12년 7월 4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의주 정병 신산 상원 보인 나인 나신손 중화 수군 이손 등이 벼락맞아 죽다. 중종실록 59권 중종이 12년 7월 4일 기묘 네 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 황주 봉산에 황충이 발생하다. 중종실록 59권 중종이 12년 7월 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성균관 유생에게 술을 하사하다. 중종실록 59권 중종이 12년 7월 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왕자녀의 재택의 제도에 지나친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이 승겸은 당초에 미태를 그의 집으로 실어간 일을 일일이 승복하였는데 결안할 때 와서 다시 발명하였습니다. 대저 장주의에서 사형을 감하는 일은 경솔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컨대 자복을 받아 법대로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승겸의 일에 대해서는 대간의 결정이 지당하다. 다만 조정 관원에게 수다의 형벌을 가하게 하는 것도 경솔히 할 일이 아니므로 대신에 의논을 모아 조율하라고 명한 것이다. 지금 기어이 자복받기 위해 형벌을 가한다면 앞으로 끝이 없게 될 것이다. 대신에 의논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이승겸을 조율한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공사는 대간이 지금 아래고 있으니 우선 개하지 말고 정원에 머물러 두고서 천천히 대간이 아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하겠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공조판사 조윤손이 사직하였다. 두 번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왕자녀의 가사 2를 아래고 헌분의 이승겸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성균관 연차 제술에 입격한 진사 2장 등 17인에게 필묵을 차등 있게 하사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7일 임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제군 옹주의 가사의 이를 아뢰고 헌도는 이 승겸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7일 임오 두 번째 기사 전운청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여기에 경창의 양곡 4만여 섬을 평안도로 옮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경창의 양곡 수량이 적으니 반으로 감하여 보내고 반은 다른 도의 양곡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단가. 내 의견이 이러함으로 의논하는 것이다. 또 공사 선척을 일체 추세하여 전운할 때 곡식을 실어 나르게 하겠다고 했다. 공서는 그래도 되겠지만 사서는 아울러 일체 추세한다면 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백성들에게 배단이 있지 않겠는가. 사서는 반수만 추세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첨지 증추부사 김호를 명나라 서울에 보내어 사언하다. 전번에 제주 사람 이진 등 17명이 표류되어 명나라에 이른 것을 돌려보냈으므로 이 사신을 보낸 것이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전운청이 아뢰었다. 전례를 상고하건대 각 고을 창고에 있는 양곡을 이전할 적에 석이 차지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섬을 채워서 바치게 하였으므로 배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고을 창고에 있는 양곡의 수량이 적으니 경창의 양곡을 먼저 들여보내고 가을에 환자를 받아들인 뒤에 각 고을로 하여금 그 수량을 채워서 상납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온당하겠습니다. 때문에 공사를 만든 것입니다. 또 사선에 대한 일은 전례를 상고하건대 혹 소금과 무명을 대가로 주기도 하고 혹 선서를 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원통해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김극계를 계승부 유수에 김희열을 홍문관 부교리에 성순을 부수천에 제수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8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제군과 옹주의 가사 일에 대한 일을 아뢰고 헌부는 이 승겸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이제 벼 이삭이 팰때를 당하여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혹 말라서 상한 곳도 있습니다. 그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결단코 추수할 가망이 없습니다. 등록을 상고하건대 임신년에도 가뭄 때문에 시장을 옮기고 성문을 닫았다가 비가 내린 뒤에 회복하였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가서 또 비가 내리지 않자 비를 빌었습니다. 지금도 전례에 따라 비를 비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 잔교하였다.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7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정광필 우의정 심정 조화찬성 이현 우찬성 긴급 피비 아래기를 당초에는 창덕궁으로 이어하겠다고 전개하였는데 지금 창경궁에 계십니다.
만일 그대로 창경궁에 계신다면 담장이 낮아서 이 궁궐만 못합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각사가 이 궁궐에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승정원의 경우는 더더욱 멀리 있는 것이 불가합니다. 긴급히 출납할 일이 있게 되면 늦어지는 일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대저 임금이 계신 곳은 외관 시민이 모두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지금 창경궁에 계시는 것은 당초 정교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도덕건대 성종께서 정희왕으로 모시고 창경궁에 이어하였는데도 그때 대신들이 담장이 낮아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아랫니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정희왕후께서 문종, 세종, 예종이 잇따라 승하여 지극히 비창함으로 이어하려 한다 하면서 지극한 심정을 전달하셨지만 당시에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창덕궁은 선왕이 계시던 곳이니 여기에 이유하여 정사를 청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니 장교하였다. 처음 창덕궁으로 이어하려 한 것은 무릇 경륜과 진무를 모두 여기에서 하려고 그랬던 것이다. 여기 와서 보건대 날씨는 바야흐로 더워가는데 창덕궁은 지세가 비습하고 좁은데 비하여 창경궁은 좀 넓게 터였으므로 여기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두 대궐이 단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거리가 멀지 않으니 여기에 이어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또 날씨가 한랭해지면 협착한 곳이 더욱 좋으니 집무는 창덕궁에서 하겠다. 중종실록 59관 중종 22년 7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정광필 등이 또 아뢰기를 부경 사실은 조종조에서는 문신으로서 전대를 맡길 만한 자를 택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무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 보내니 중원에서 보고 들은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소루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명을 중히 여기는 조처가 아닙니다. 또 이번 정조사 소기파는 나이 70이 넘었고 병세가 있으니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서장관도 예전에는 문신인 감찰로 임명해 보내었습니다만 근래에는 의뢰 겸 장령이나 겸 지평을 임명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검찰하는 일은 전과 다름이 없으면 물론 도리어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종조의 예에 의하여 문신인 감찰로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부경하는 사신을 전에는 과연 가려서 임명했는데 근래는 전조에서 혹 무반으로 주의하기도 한다. 내 생각에는 중원에 성식이 있을 때는 무인을 보내야 할 것 같아서 낙점하였다. 지금 대신이 아랫말을 들으니 문신을 가려서 임명해야 하겠다. 서장관은 전에 문신 감찰로 임명하여 보낼 뜻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간에 관질이 높은 자를 가려서 임명하고 대관의 직위를 겸하게 해서 보낸 데에는 반드시 본뜻이 있을 것이니 그 본뜻을 상고해서 결정짓도록 하겠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서장관을 감찰로 보내지 않고 관절이 높으니 사람을 임명하여 보낸 본뜻을 상과에 아뢰게 하라. 준조 759관 중종 22년 7월 1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정광필 등이 의혹 추안으로 아뢰기를 이천 죄수 악동이 그 안에 윤금을 타살한 일은 그 조사를 자세히 보건대 윤금이 이상과 간통하는 것을 악동이 여러 번 보아 알고 나서 분한 마음이 오래 쌓였던 중에 하루는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한꺼번에 죽일 생각으로 낫으로 쳤으나 이사는 빠져나가 달아나고 그 안에 윤금만 내려치는 낫에 가슴 사이가 찔려 죽었습니다. 이 일은 악동이 처음에는 이미 승복하였는데 뒤에 조사를 받고 이산이 타살하였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발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형장받은 것이 87차례에 이르고 갇혀 있은 지 10년입니다. 가사, 윤금이 그 남편 악동에게 살해당한 것이 적실하더라도 무고히 아내를 죽인 일과는 같지 않습니다. 청컨대 위에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고을의 죄수 이귀연이 양녀 자근을 사살한 일은 자기의 사촌 오라비 강등룡이 보았다고 하지만 다른 간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촌의 말을 취실할 수가 없고 낙태로 인하여 상한되어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귀연은 1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형장 105차례를 받았으니 이 또한 의혹입니다. 참가대 위에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아랫 뜻은 알았다. 정부의 조목을 달아서 회개하여 사형을 감하는 것으로 판부하겠다.
준조실 59건 중종 22년 7월 10일에 병술 네 번째 기사 정원이 등록을 상고하여 계유연에 검찰관으로 가려서 임명하도록 승전을 받들었다는 것으로 아린이 전교하였다. 대신들은 검찰관은 의당 문신감찰로 임명하여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전례를 참고하건대 문신감찰은 정은 수천을 가려서 임명한 예와는 달라서 신진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삼관에서 거관하는 자를 임명하기도 하여 이를 잘 알고 숙달된 사람이 아니었다. 때문에 각별히 관절 높은 사람을 가려 임명할 것으로 성전을 받들게 했던 것이다. 지금 만일 감찰로 임명하여 보내려 한다면 사세가 반드시 감찰을 택하여 임명해서 보내야 될 것이다. 대저 문신들은 돌아가면서 왕래하는 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저들이 승전대로 하는 것이 가하겠다. 이 뜻을 정부 난관을 불러 말하라.